네. 왠 줄 아시죠? 4대강. 자,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에 대한 이제 정책 감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뭐 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이게 옳으냐 그러냐라고는 이 입장을 여쭤보기 전에 네. 저는 오늘 의원님께 좀 히스토리를 좀 여쭤보려고. 네. 이 4대강 사업 결정 과정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게 그 결정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 시작이 뭐냐면 예. 이제 물을 가지고 성공을 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번 더 크게 이제 물을 가지고 이제 시도를 한 겁니다. 한반도 대구나. 네. 이제 꼭 그래요, 사람들은. 한 번 성공하면 그걸 또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사주팔자에 물 가까이 가라 이런 건 없는 거죠?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예. 근데 이 한반도 대운하고 굉장히 이슈를 끌었어요. 2006년부터. 그래서 굉장히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됐고.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언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냐면 경선하면서 한나라당 안에서 이제 처음에 이거를 뭐 배가 독극물을 강물에 빠뜨리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저 기억나요. 고춧가루를 뿌린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아, 그랬나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측에서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대응을 사실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이미지가 훼손됐는데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 치수 사업으로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꿔야 된다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대운하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 한반도 대운하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인수위 과정에서도 네. 한반도 대운하 준비를 이제 그 전부터 쭉 해왔고 아주 마무리까지 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소위 광우병 사태가 터지면서 그 당시 촛불 시위가 생기면서 2008년 이제 한반도 대운하가 이제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때 촛불 시위 현장에서 대운하에 대한 비판 이야기도 엄청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묻어가지고 대운하 자체가 이제 막 이미지가 이제 굉장히 훼손이 됐죠. 오해가 쌓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해도 도저히 대운하는 밀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저녁에 이제 몇몇 의원들하고 대통령하고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건의를 했어요. 대원하는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같다. 그러니 4대강 살리기로 방향을 바꿉시다. 좀 축소해서. 예, 그게 이제 여러 사람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런 아이디어를 냈고 그 자리가 그런 분기점이었던 겁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자 했고 그걸 이제 언론 플레이를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언론 플레이까지 했어요. 잠깐만, 그럼 그 자리에서 MB가 흔쾌히 동의했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착이 상당히 많았다면서. 본인도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바로 그거다라고 뭐 생각을 했겠죠. 네. 양보를 한 거죠, 저 본인으로서는. 예. 근데 사실 저는 4대강 살리기를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고 이명박 정부에서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비호할 의사는 전혀 없고요. 하지만 4대강은 되게 저는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오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잠깐만요. 그럼 좀 이따 여쭤보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대운하 사업은 접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턴을 하자. 얘기가 됐고 오케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야기됐던 4대강 사업이 지금의 4대강 사업이 맞습니까? 맞죠. 왜냐하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그 본류를 건드려야 되는 거냐 지천부터 건드려야 되는 거냐 논란도 좀 있었잖아요, 사실.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강을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지금 한강입니다. 한강을 80년대에 정비를 했거든요. 전두환 정권 때 뭐 둔치 만들고 뭐고. 그 전에는 한강을 하수구처럼만 썼어요. 홍수 나고 가물대 뭐 악취 나고 그때는 배도 안 다녔고 고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강을 정비하고 나서 이제 물이 맑아지고 고기도 생기고 배도 다니고 또 홍수도 안 생기고 가뭄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생기고 도로도 생기고 지금 다른 4대강도 마찬가지로 한강처럼 하수구로만 쓰는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강처럼 만들자 하는 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너무나 한꺼번에 네 가지를 임기 내에 다 하려다 보니까 순서가 지금 지적한 것처럼 지천부터 정비를 한 다음에 본류를 했어야 되는데 한강은 지금 왜 물이 맑고 녹조가 없냐면
지천들이 다 정비가 된 상태거든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유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의원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서 4대강 살리부로 돕시다 할 때 그 의원님의 구상은 지천부터 살리자 이 구상이었던 겁니까?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는 않았죠.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영산강부터 했었으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또 전라남도 도지사가 공약사항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영산강부터 지천부터 정비하면서 영산강을 정비했으면은 굉장히 이제 한강처럼 됐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강들도 우리도 해달라고 서로 했을 텐데 이걸 이제 그게 업적주의죠. 성과주의죠. 임기 내에 다 해버리려고. 임기 내 단인제니까. 그러다가 이제 무리하게 이제 한꺼번에 추진하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지천 정비도 못하고 하면서 이제 환경 문제가 이제 생긴 겁니다. 바로 그건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녹조라떼 이른바 일명 녹조라떼 날이 그러니까 더워지면 항상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건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오염물질이 지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본류로 유입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되지만 핵심은 지천은 안 건드리고 본류만 건드린다고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간 거 아니냐 이 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녹조가 생기느냐. 볼을 만들어 생긴 건 아니고 오염물질이 유입이 되는 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오염물질을 유입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지금 할 일이지 볼을 때려 부실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볼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홍수 피해도 없어지고 가뭄도 우리가 피해도 없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박근혜 정부에서 얼마나 많이 뒤졌습니까? 2번이나 감사를 하고 또 1년 동안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92명이 240회 현장 조사를 하면서 1년 동안 활동한 끝에 평가 보고서가 2,500쪽인데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 홍수와 가뭄 대비 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게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걸 다시 또 4번째 감사를 하든 평가를 하든 똑같은 결론이 나오고 소득이 없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 시작을 한 거라고 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별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기 김종비 씨하고 저하고 내기를 해도 됩니다. 무슨 내기요? 소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감사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이게 당장 1년이든 10년이든 이게 이제 그 즉석 복권식 내기냐 아니면 오래 걸리는 거냐에 얘기가 달라지니까. 아니 뭐 두 가지 다 좋고요. 조건은 저한테 불리하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박근혜 정권에서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감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박근혜 정권 때 이루어졌던 감사는 제대로 된 감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를 사실 지금보다 더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오죽하면 2번까지 감사를 했고 또 검찰을 동원해서 이 잡듯이 뒤졌어요. 털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있었어도 그걸 발견을 못하는 거죠. 뭐 교묘한 방법으로 그걸 감췄든지 어쨌든지 하는 간에 그런다고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걸 다시 한다고 그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봐줬다는 게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큰 틀에서는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지금 강조를 하시니까 저는 그러면 반론적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한 가지는 또 이제 그 정책 결정 히스토리는 지금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또 집행 과정에서 이른바 담합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담합 그래서 이제 그거는 처벌을 받았죠. 건설사들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거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좀 이게 격가지긴 하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로봇 물고기 발성은 어떻게 나왔던 거예요? 그것도 이제 좀 해프닝으로 끝났고 좀 개그 수준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좀 그래도 그건 좀 마이너한 얘기 아닙니까? 왜 여쭤보냐면 로봇 물고기라는 게 수질 감시라고 하는 큰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4대강 사업의 어떤 그 정책의 어떤 정당성이라고의 적합성 부분에서 과연 수질 관리에 이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는가라고 하는 거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죠. 도움이 저 수질 관리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철저한 준비를 못하고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오해가 켜켜이 쌓여가지고 이 전체가 잘못된 사업이다라고 이제 오해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수질 관리 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거고 예, 예. 그거를 이제 시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천 정비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수질 관리 차원에서는 네. 그렇다고 보를 허물 건 아니다. 예, 지천은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천 정비라고 하는 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이게 매년 녹조라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풀이 됐는데 네. 이걸 계속 그러면 안고 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예. 문제의식이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단계적으로 예. 수정해 나갈 것이지 그렇게 2천억 20조를 들여서 만든 보를 갑자기 때려 부신다? 이것도 저는 그런 결론을 저는 결코 내리지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무튼 그 의원님께서는 감사를 하더라도 예. 별게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시는 거고요. 네. 이거는 좀 아무튼 그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거죠. 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건 좀 다른 얘기는 정치 얘기로 넘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감사 지시를 두고 정치 보복이네 아니네 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4번씩이나 감사를 한다는 것은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자꾸 노무현이라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잘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오게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잘하다 보면 또 잘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지나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뭐 이제 그 매년 4대강의 녹조라떼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질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거기서 뭐 이상한 것도 계속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 사이에서 문제의식이 큰 건 사실 아닙니까? 원래 여름 되면 녹조는 항상 생겼어요. 그랬다고요? 예. 4대강 사업 전에도요. 그럼요.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또 그게요. 너무나 구체적인 데로 가면 저도 할 말이 많은데 또 4대강 생겨서 녹조가 심해졌다는 그런 또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뭐 BOD, COD 이렇게 수질 항목들 있잖아요. 그게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뚜렷한 추세 변화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평가 보고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은 이게 보를 쌓아서 물을 가둬놓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물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는 그게 본질이 아니고 지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오염물질 유입이 근본적인 문제니까 이거다 문제의 원인은 이 말씀이신 거고요. 근데 바로 그건데 자 그렇게 그 전에도 그러면 유입이 됐겠죠 지천에. 근데 문제는 보를 안 쌓고 그냥 강물이 흘러가면 일정하게 그게 이제 그 흘러가고 자연 정화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4대강 사업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요. 낙동강 최하류 하만 보잖아요. 4대강 공사 이후에 녹조가 8배는 늘었습니다. 근데 중상류 7곡보는 3분의 1로 도리어 개선됐어요. 또 중류 고령보 지점은 옛날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 이 4대강 보 때문에 녹조 현상이 조금 나빠졌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 의원님께서는 이제 계속 일관되게 4대강 사업의 뭐 부분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인정을 하시지만 큰 틀에서의 어떤 사업 방향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이런 개인적 소신을 이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자,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감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4대강 문제를 어떻게든지 간에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논란, 정치적 논란을. 그리고 자, 이 정책감사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해야죠. 감사를? 물론 박근혜 정부 때도 제대로 했지만은 1년 동안 또 1년이 걸리든 제대로 해야죠. 근데 저는 또 비슷한 결론이 나올 거다. 이제 그렇게 감사 결과가 그렇게 내게 걷까? 이제 겁시다 진짜. 뭐를 걸까요? 돈으로 걸어야죠. 아니, 왜 이렇게 단호하세요? 이거 방송에 걸릴 것 같은 사행성 조장이. 그럼 전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 3만 원 이하, 2만 5천 원짜리셔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도원 전 의원께서는 이 4대강 사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하셨던 분으로서 이런 입장이라는 걸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요. 어차피 이제 정책 감사는 기정사실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이것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고 마무리하기 전에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저희가 쇼미더뉴스 시간에 김무성 의원의 노루패스 전해드렸는데 야구란다. 농구. 그렇죠. 의원님은 어떻게 영상 보셨어요 혹시? 아니 그냥 먹면서 방송만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심코 하는 행동이 사실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준다. 어찌 보면 그 평소에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방송을 들으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왜요? 나도 그런 적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반성을 해보는데 네네. 이제 본인은 무심코 행동하지만 그게 이제 국민적 눈높이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정치인들은 연예인이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하고 그렇죠. 다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행동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연설하고 이럴 때는 국민의 공복이니 국민의 모습이니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서 행동은 거의 갑질 비슷한 이런 걸 하면 여기서 이제 비판이 따라오는 것 아닌가 싶어요. 하여간 제가 괜히 사과드리고 싶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정돈의 직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영산강을 정비했으면은 굉장히 이제 한강처럼 됐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강들도 우리도 해달라고 서로 했을 텐데 이걸 이제 그게 업적주의죠. 성과주의죠. 임기 내에 다 해버리려고. 임기 내 단임제니까. 그러다가 이제 무리하게 이제 한꺼번에 추진하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지천 정비도 못하고 그렇죠. 하면서 이제 환경 문제가 이제 생긴 겁니다. 바로 그건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녹조라떼 이른바 일명 녹조라떼 날이 그러니까 더워지면 항상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건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오염 물질이 지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본류로 유입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4대강 살리기 사업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되지만 핵심은 지천은 안 건드리고 본류만 건드린다고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간 거 아니냐 이 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녹조가 생기느냐. 볼을 만들어 생긴 건 아니고 오염 물질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오염 물질을 유입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지금 할 일이지 볼을 때려 부실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볼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홍수 피해도 없어지고 가뭄도 우리가 피해도 없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박근혜 정부에서 얼마나 많이 뒤졌습니까? 2번이나 감사를 하고 또 1년 동안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92명이 240회 현장 조사를 하면서 1년 동안 활동한 끝에 평가 보고서가 2,500쪽인데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 홍수와 가뭄 대비 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게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걸 다시 또 4번째 감사를 하든 평가를 하든 똑같은 결론이 나오고 소득이 없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 시작을 한 거라고 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별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김종비 씨하고 저하고 내기를 해도 됩니다. 무슨 내기요? 소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감사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뭐 이게 당장 1년이든 10년이든 이게 이제 그 즉석 복권식 내기냐 아니면 오래 걸리는 거냐에 얘기가 달라지니까. 아니 뭐 두 가지 다 좋고요. 조건은 저한테 불리하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박근혜 정권에서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감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박근혜 정권 때 이루어졌던 감사는 제대로 된 감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를 사실 지금보다 더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오죽하면 2번까지 감사를 했고 또 검찰을 동원해서 입니다 해서 언론 플레이까지 했어요. 잠깐만 그럼 그 자리에서 MB가 흔쾌히 동의했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착이 상당히 많았다면서. 본인도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바로 그거다라고 뭐 생각을 했겠죠. 양보를 한 거죠. 저 본인으로서는. 근데 사실 저는 4대강 살리기를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고 이명박 정부에서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비호할 의사는 전혀 없고요. 하지만 4대강은 되게 저는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오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잠깐만요. 그럼 좀 이따 여쭤보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대운하 사업은 접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턴을 하자. 얘기가 됐고 오케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야기됐던 4대강 사업이 지금의 4대강 사업이 맞습니까? 맞죠. 왜냐하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그 본류를 건드려야 되는 거냐 지천부터 건드려야 되는 거냐라는 논란도 좀 있었잖아요. 사실.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강을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지금 한강입니다. 한강을 80년대에 정비를 했거든요. 전두환 정권 때 뭐 둔치 만들고 뭐 그 전에는 한강을 하수구처럼만 썼어요. 홍수 나고 가물 때 뭐 악취 나고 그때는 배도 안 다녔고 고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강을 정비하고 나서 이제 물이 맑아지고 고기도 생기고 배도 다니고 또 홍수도 안 생기고 가뭄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생기고 도로도 생기고 예. 지금 다른 4대강도 마찬가지로 한강처럼 하수구로만 쓰는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강처럼 만들자 하는 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래 취지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너무나 한꺼번에 4가지를 임기 내에 다 하려다 보니까 순서가 지금 지적한 것처럼 지천부터 정비를 한 다음에 본류를 했어야 되는데 네. 한강은 지금 왜 물이 맑고 녹조가 없냐면 지천들이 다 정비가 된 상태거든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유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의원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서 4대강 살립으로 돕시다 할 때 그 의원님의 구상은 지천부터 살리자 이 구상이었던 겁니까?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는 않았죠.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영산강부터 했었으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또 전라남도 도지사가 공약사항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영산강부터 지천부터 정비하면서 왠지 아시죠? 4대강. 자,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에 대한 이제 정책 감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게 옳으냐 그러냐라고는 입장을 여쭤보기 전에 저는 오늘 의원님께 좀 히스토리를 좀 여쭤보려고. 이 4대강 사업 결정 과정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게 그 결정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 시작이 뭐냐면 이제 물을 가지고 성공을 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번 더 크게 이제 물을 가지고 이제 시도를 한 겁니다. 한반도 대우나. 이제 꼭 그래요, 사람들. 한 번 성공하면 그걸 또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사주팔자에 물 가까이 가라 이런 건 없는 거죠?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이 한반도 대운하고 굉장히 이슈를 끌었어요. 2006년부터. 그래서 굉장히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언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냐면 경선하면서 한나라당 안에서 이제 처음에 이거를 뭐 독극물을 강물에 빠뜨리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저 기억나요. 고춧가루를 뿌린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그랬나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측에서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응을 사실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이미지가 훼손됐는데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치수 사업으로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꿔야 된다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대운하였던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대운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인수위 과정에서도 한반도 대운하 준비를 이제 그 전부터 쭉 해왔고 아주 마무리까지 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소위 광우병 사태가 터지면서 그 당시 촛불 시위가 생기면서 2008년 이제 한반도 대운하가 이제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때 촛불 시위 현장에서 대운하에 대한 비판 이야기도 엄청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묻어가지고 대운하 자체가 이제 막 이미지가 이제 굉장히 훼손이 됐죠. 오해가 쌓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해도 도저히 대운하는 밀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저녁에 이제 몇몇 의원들하고 대통령하고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건의를 했어요. 대운하는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같다. 그러니 4대강 살리기로 방향을 바꿉시다. 좀 축소해서. 그게 이제 여러 사람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런 아이디어를 냈고 그 자리가 그런 분기점이었던 겁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자 했고 그걸 이제 언론 플레이를 제가 하겠습니다. 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건 다른 얘기는 정치 얘기로 넘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감사 지시를 두고 정치 보복이네 아니네 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4번씩이나 감사를 한다는 것은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꾸 노무현이라고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오게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잘하다 보면 또 잘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지나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뭐 이제 그 매년 4대강의 녹조라떼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질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거기서 뭐 이상한 것도 계속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 사이에서 문제의식이 큰 건 사실 아닙니까? 원래 여름 되면 녹조는 항상 생겼어요. 그랬다고요? 4대강 사업 전에도요. 그럼요.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죠. 근데 또 그게요. 너무나 구체적인 대로 가면 저도 할 말이 많은데 또 4대강 생겨서 녹조가 심해졌다는
그런 또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뭐 BOD, COD 이렇게 수질 항목들 있잖아요. 네. 그게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뚜렷한 추세 변화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네. 평가 보고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은 이게 보를 쌓아서 물을 가둬놓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물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는 그게 본질이 아니고 지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오염물질 유입이 근본적인 문제니까 이거다 문제의 원인은 이 말씀이신 거고요. 근데 바로 그건데 자 그렇게 그 전에도 그러면 유입이 됐겠죠 지천에. 근데 문제는 보를 안 쌓고 그냥 강물이 흘러가면 일정하게 그게 이제 그 흘러가고 자연정화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4대강 사업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요. 낙동강 최하류 하만 보잖아요. 4대강 공사 이후에 녹조가 8배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중상류 7곡보는 3분의 1로 도리어 개선됐어요. 또 중류 고령도 지점은 옛날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 이 4대강 보 때문에 녹조 현상이 조금 나빠졌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 의원님께서는 이제 계속 일관되게 4대강 사업의 뭐 부분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인정을 하시지만 큰 틀에서의 어떤 사업 방향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이런 개인적 소신을 이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자,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감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잡듯이 뒤졌어요. 털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있었어도 그걸 발견을 못하는 거죠. 뭐 교묘한 방법으로 그걸 감췄든지 어쨌든지 하는 간에 그런다고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걸 다시 한다고 그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봐줬다는 게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큰 틀에서는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지금 강조를 하시니까 저는 그러면 반론적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한 가지는 또 이제 그 정책 결정 히스토리는 지금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또 집행 과정에서 이른바 담합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담합 그래서 이제 그거는 처벌을 받았죠. 건설사들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거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좀 이게 격가지긴 하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로봇 물고기 발상은 어떻게 나왔던 거예요? 그것도 이제 좀 해프닝으로 끝났고 좀 개그 수준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좀 그래도 그건 좀 마이너한 얘기 아닙니까? 왜 여쭤보냐면 로봇 물고기라는 게 수질 감시라고 하는 큰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4대강 사업의 어떤 그 정책의 어떤 정당성이라고 의 적합성 부분에서 과연 수질 관리에 이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는가라고 하는 거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죠. 도움이 수질 관리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철저한 준비를 못하고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오해가 켜켜이 쌓여가지고 이 전체가 잘못된 사업이다라고 이제 오해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수질 관리 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거고 그거를 이제 시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천 정비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수질 관리 차원에서는 그렇다고 보를 허물 건 아니다. 지천은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천 정비라고 하는 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매년 녹조라 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풀이 됐는데 이걸 계속 그러면 안고 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 의식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단계적으로 수정해 나갈 것이지 그렇게 20조를 들여서 만든 보를 갑자기 때려 부신다? 이것도 저는 그런 결론을 저는 결코 내리지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 의원님께서는 감사를 하더라도 별게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좀 아무튼 그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되는